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기업 위기관리 전략 중 하나인 책임 부인 전략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위기 대응의 정석 관련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전략은 기업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큰 잘못이 없을 때, 그런데 막 억울하게 비난받는다, 이럴 때 쓰는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자료에서도 딱 선을 긋고 있는데 실제 잘못을 이걸로 덮으려고 하면 그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는 거죠. 아,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해요. 섣불리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나면 거짓말쟁이 프레임이 씌워져서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책임 부인 전략 안에도 좀 세부적인 전술들이 있겠죠? 네, 보고서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냥 딱 잘라 아니다 하는 단순 부인, 그리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쪽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책임 지명, 또 비난하는 상대로 오히려 공격하는 공격 대응, 그리고 책임과는 별개로 일단 위로부터 전하는 피해 위로,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호소하는 희생 전략도 있습니다. 오, 분류가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봐야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테슬라, 러스트게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그 스테인레스 스틸 차체에 녹슨 것 같은 반점이 생기면서 막 러스트게이트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총알도 막는 강철 이랬는데 이미지 타격이 꽤 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테슬라 대응이 좀 재밌었어요. 보통 홍보팀이 나서잖아요. 근데 여기선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아, 엔지니어가 직접요? 네, 핵심은 단순 부인, 그러니까 이거 차체 부식 아니다. 이거랑 책임 지명, 외부에서 날아온 철가루 때문에 표면이 오염된 거다. 이 2가지를 딱 조합한 거죠. 기술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이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문제의 프레임을 결함에서 외부 오염 관리 문제로 싹 바꾼 거예요.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짧게 예 하고 동의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또 최고 경영진의 공식 입장이라는 무게를 더해줬고요. 기술적 권위를 활용해서 판을 바꿨다. 뭐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항상 먹힐까요? 잘못하면 그냥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요, 진짜 사실적 정확성이 담보될 때만 써야 해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강판 자체 결함이 밝혀졌으면 그 엔지니어 해명은 완전 재앙이 됐을 겁니다. 테슬라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겠죠? 아, 팩트가 확실해야 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P&G 사례. 이건 좀 결이 다르죠. 10대들 사이에서 그 알록달록한 세제, 타이드팟을 먹는 챌린지가 유행했잖아요. 정말 위험했는데. 네. 제품 자체는 멀쩡한데 그걸 막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죠. 여기서 P&G는 절대 사과는 안 했어요. 사과는 안 했다고요? 네. 대신에 책임 지명,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잘못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오용한 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격 대응으로 유해 영상 같은 거 막 삭제 요청하고 또 피해 위로 차원에서 유명인들 동원해서 공익 광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딱 선은 긋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에 손 놓고 있진 않겠다. 이런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제품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정말 걱정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 부인이랑 사회적 책임 이행, 이 2가지를 되게 영리하게 연결시킨 거예요. 오, 피해 위로 전략이 책임 부인을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든 거네요. 이게 보고서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 같던데요. 맞아요. 그냥 부인만 했으면 되게 차가운 기업으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쿠팡 사례입니다. 이건 앞에 2 사례랑 또 다르죠. 외부 요인이나 제품 오용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나 임금 문제 같은 내부 운영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네. 쿠팡은 주로 단순 부인하고 공격 대응 전략을 많이 쓴 걸로 분석돼요. 그거 허위 주장이다, 악의적인 거다 이렇게 비판 내용 자체를 부정하고 또 막 법적 조치 안 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경고하는 뉘앙스가 강하더라고요. 특히 내부 직원들의 경험, 그 체험된 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직원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느끼는 걸 회사가 아니다, 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전면 부정해버리면 이게 일종의 기업적 가스라이팅처럼 비칠 수가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요? 네, 구성원들의 현실 인식을 회사가 막 왜곡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막 비판 목소리를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불신이랑 갈등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제기된 주장이 정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보니까 이 책임 부인 전략이라는 게 그냥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위기의 성격, 또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팩트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부 전술을 어떻게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P&G 사례처럼 부인을 하더라도 뭔가 진중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게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고요. 그럼요. 확실한 사실의 우위 없이 섣불리 부인만 했다가는 초기 위기보다 훨씬 더 큰 평판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위기를 키우는 꼴이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체험된 진실을 그냥 딱 잘라 부임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네, 아주 크죠. 그렇다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긴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어떤 경험이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좀 존중하면서 소통할 방법은 없을까요? 객관적인 진실이 뭔지 딱 밝히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요. 완전한 부인과 완전한 인정, 그 사이 어딘가에서 좀 현명한 길을 찾을 수는 없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